산화물은 산성산화물과 염기성 산화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성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이 되거나 염기와 반응하여 염을 만드는 산화물로 주로 비금속의 산화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기 중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 탄산이 되는 대표적인 산성산화물입니다. 반면 산화칼슘, Na2O, 산화마그네슘은 금속의 산화물로 물과 만나면 염기가 되는 염기성 산화물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의 세기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황산, 염산, 질산은 3대 강산으로 물에 녹으면 거의 완전히 이온화되어 강한 산성을 나타냅니다. 반면 아세트산은 식초의 성분인 대표적인 약산이라 같은 0.1몰 농도라도 일부만 이온화되어 수소이온을 조금밖에 내놓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약한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세트산이고 답은 3번입니다. 다출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브랜스테드 개념에서 산은 수소이온을 내어주는 물질,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입니다. 정반응에서 물은 수소이온을 내어주고 수산화이온이 되므로 산이고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받아 암모늄이온이 되므로 염기입니다. 역반응에서는 암모늄이온, 이 수소이온을 내어주는 산, 수산화이온이 받는 염기가 됩니다. 따라서 산에 해당하는 것은 물과 암모늄이온이고 답은 4번입니다. 끓는 점 오름, 즉 비등점 상승은 용액 속에 녹아있는 입자, 수에 비례하는 성질입니다. 전의 질은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해리되어 입자 수가 늘어나지만 비전의 질은 해리되지 않아 넣어준 분자수 그대로입니다. 같은 몰 농도라면 비전의 질 용액의 입자 수가 더 적으므로 비등점 상승도는 전의 질 용액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 곧 산화력은 F2, Cl2, Br2, I2 순으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강합니다. 반응이 실제로 오른쪽으로 진행되려면 산화력이 강한 할로젠이 약한 할로젠을 밀어내야 합니다. 1번은 가장 강한 F2가 아이오디너 칼륨에서 I2를 밀어내는 반응이므로 진행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약한 쪽이 강한 쪽을 밀어내는 꼴이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역시 다출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나일론, 이육은 아리프산 다이카복실산과 헥사메틸렌다이아민, 다이아민 이물을 내놓으며 축합중합하여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합성섬유입니다. 이때 카복실기와 아민기 사이에 생기는 결합이 바로 아마이드 결합으로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과 같은 종류입니다. 보기 4번의 구조가 이 아마이드 결합에 해당하므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출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 전환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개념만 정리해 두겠습니다. 노르말롱도는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당연수입니다. 과망간산 칼륨의 분자량은 158이고 산성에서 Mn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환원되며 전자 5개를 받음으로 1g 당량은 158 나누기 5는 31.6g입니다. 당량 개념만 확실히 챙겨두시면 됩니다. 전환 정답입니다.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구리는 구리 이온이 전자 2개를 받아 섭출되므로 구리 1몰 63.54g을 얻으려면 전자 2몰이 필요합니다. 전하량은 전류와 시간의 곱이므로 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패러데이 상수 96,500쿨럼퍼몰은 꼭 암기해 주셔요. ppm은 100만 분율입니다. 묽은 수용액에서는 물 1리터를 약 퍼8류/1를 보기 때문에 미리그램의 값이 그대로 ppm이 됩니다. 불순물 10mg이 물 2.5리터에 들어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4ppm이 되어 답은 3번입니다. 단위 환산만 정확히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니 mg과 ppm의 관계를 꼭 기억해 주셔요.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의 이 몰은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1리터의 무게가 1.964g이므로 22.4리터, 즉 1몰의 무게를 구하면 그것이 곧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44는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표준 상태의 몰 부피 22.4리터는 기체 계산의 기본이니 꼭 암기해 주셔요. 프로페인의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출발합니다. 분자량이 44이므로 22.0g은 0.5몰이고 필요한 산소는 그 5배인 2.5몰입니다. 공기 중 산소가 21%뿐이므로 산소 부피를 0.21로 나눠야 공기 부피가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화수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 합은 0이고 알칼리 금속인 칼륨은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라는 규칙만 알면 됩니다. 질산칼륨에서 질소의 산화수를 X라 하면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x는 플러스 5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규칙 두 가지만 기억하면 어떤 화합물이 나와도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단단히 붙들려 있어 녹는 점이 높고 물 같은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다만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격자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하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녹여서 액체로 만들거나 물에 녹여야 비로소 도체가 되지요. 고체와 액체 모두 도체라고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이 족, 가로줄이 주기입니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인 원자가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서로 비슷합니다. 반면 주기가 같거나 원자 번호가 이웃한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 수가 제각각이라 성질이 비슷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똑같이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것도 같은 일족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볼타 전지는 이온화 경연이 다른 두 금속을 묽은 황산에 담근 전지입니다. 이온화 경연이 큰 아연이 극이 되어 산화되고 작은 구리가 플러스 극이 되어 그 표면에서 수소 이온이 환원됩니다. 즉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것은 환화가 아니라 환원이므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전자는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류는 그 반대로 흐른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탄소와 모래의 주성분인 이산화규소를 전기로에 넣어 강하게 가열하면 탄화규소가 생성됩니다. 상품명으로 카보런덤이라 부르며 다이아몬드에 버금갈 만큼 단단해서 연마제로 널리 쓰입니다. 석회와 탄소를 가열해 만드는 카바이드는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내는 전혀 다른 물질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발생한 수소의 몰수와 녹은 금속의 몰수를 비교하면 원자가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금속 0.025몰이 수소 분자 0.025몰을 만들었으니 금속 원자 1개가 전자 2개를 내놓아있까 양이온이 된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불꽃 많은 색은 금속 원소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리튬은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 첩하이드팔, 칼슘은 주황색을 나타냅니다. 문제에서 보라색이라 했으므로 답은 2번 칼륨입니다. 불꽃색은 원소와 색깔을 짝지어 통째로 외워두시면 화학뿐 아니라 위험물 과목에서도 여러 회차에 걸쳐 그대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IUPAC 면면법은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주사슬로 잡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림의 구조에서 가장 긴 사슬은 판소 5개짜리이므로 주사슬 이름은 펜테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치원기인 메틸기시의 H3의 위치 번호가 가장 작아지도록 번호를 매기면 어느 쪽 끝에서 세워도 3번 탄소에 메틸기 1개가 붙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3메틸펜테인이고 답은 1번입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며 원자번호는 원자핵 속의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초기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이었지만 원자량 순서와 성질이 어긋나는 원소가 나타나면서 모즐리 이후 양성자 수 기준으로 다시 배열되어 지금의 주기율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기준은 원자핵의 양성자 수? 답은 2번입니다. 포소화약제 혼합 방식 중 펌프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고 포원액을 밀어넣는 압입용 펌프를 따로 두는 것이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입니다. 포원액용 펌프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표현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할로젠화합물 소화약제는 증기가 되어 불꽃 속으로 파고든 뒤 연쇄 반응을 끊어주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기화되기 쉬울 것, 전기 절연성이 높을 것, 증발전이물이 없을 것, 인화성이 없을 것, 공기보다 무거울 것이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약제 자신이 타면 안 되니 연소성이 좋을 것은 틀리고 불꽃을 덮어야 하므로 공기보다 가벼울 것도 틀립니다. 비점은 오히려 낮아야 쉽게 기화하지요. 답은 2번입니다. 자연발화의 발열 원인은 산화열, 분해열, 극차견, 미생물에 의한 발열로 나뉩니다. 셀룰로이드는 제오류 자기반응성 물질로 스스로 산화하거나 분해하면서 열을 내는 물질이지 흡차견로 발열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셀룰로이드를 흡차결과 짝지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소화기별 주된 소화효과를 표로 정리해두면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포소화기는 거품이 산소를 차단하고 물이 열을 빼앗으므로 질식소화와 냉각소화, 할로젠화합물 소화기는 연쇄 반응을 끊는 억제소화, 탄산가스 소화기는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가연물을 덮는 질식소화, 분말 소화기는 질식소화가 주요과입니다. 보기에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분말 소화기와 질식소화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할로젠 화합물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를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여기에 들지 않고 별개의 소화설비로 따로 분류됩니다. 물분무 등이라는 표현에 어떤 설비가 묶이는지 목록으로 외워두시면 시험장에서 바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주소 소화가 부적절한 이온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나 가연성 가스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과산화리튬은 제1의 위험물 중 무기과산 화물로 물과 만나면 수산화리튬과 함께 산소를 발생시켜 불을 오히려 피웁니다. 그래서 물 대신 마른 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해야 합니다. 나머지 질산메틸, 염소산 칼륨, 정리 있는 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기과산화물에는 물금지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과염수산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도 상태만 달라질 뿐 물질의 양은 그대로이므로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로 달라지는 것은 부피이지 질량이 아닙니다. 일기압 50도라는 조건은 부피를 계산하게 만들려는 함정일 뿐 질량과는 무관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무색, 무취의 비전도성이고 증기 비중이 약 1.5, 임계 온도가 약 31.35도라는 설명은 모두 이산화탄소를 가리킵니다. 분자량 44를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누면 비중이 약 1.5로 나오지요. 공기보다 무거우니 가연물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주된 소화 원리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아 전기설비 화재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임계온도 31.35도라는 수치가 보이면 바로 이산화탄소를 떠올리셔요. 답은 2번입니다. 자연 발화는 물질이 스스로 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열량이 클수록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고 수분과 주위 온도가 알맞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반면 증발열은 주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냉각작용을 하므로 열의 축적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자연 발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증발열이니 답은 2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질식소화가 주요과여서 적응성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위험물 중에서는 제1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 그리고 전기설비의 전면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산소를 스스로 내놓는 제2류와 제5류, 물이나 공기와 반응하는 제3류 금수성 물질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은 제4류 위험물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소화설비 적응성표는 매회 출제되니 꼭 정리해 주셔요. 경보설비 설치 대상을 묻는 문항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재가 났을 때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 탱크 저장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확성장치가 경보 설비에 해당하니 함께 정리해 두시고 지정 수량 1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통째로 외워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소요 단위 산정 문제입니다. 위험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지정 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합니다. 탄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로 지정 수량이 300kg이므로 1소요 단위는 300kg 곱하기 10은 3000kg이 됩니다. 따라서 20단위입니다. 지정 수량만 정확히 알면 바로 풀이는 유용이니 탄화칼슘 300kg을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고체의 연소 형태는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4가지로 정리합니다. 표면연소는 곡탄이나 금속분처럼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는 형태, 분해연소는 목재나 종이처럼 열분해로 생긴 가스가 타는 형태, 증발연소는 황이나 나프탈렌처럼 증발한 증기가 타는 형태, 자기연소는 나이트로와 합물처럼 자체 산소로 타는 형태입니다. 반면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만나는 경계면에서 타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므로 고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표면연소는 가연물이 증발하거나 열분해하지 않고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타는 형태로 불꽃 없이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표 물질은 목탄, 코크스, 금속분입니다. 보기를 살펴보면 황은 녹아서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 종이는 열분해 가스가 타는 분해연소,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자체 산소로 타는 자기연소입니다. 표면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금속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의 화재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를 정리하는 문항입니다. 인화점과 착화점은 낮을수록 불이 쉽게 붙음으로 위험하고 연소열은 클수록 발생 열량이 커서 위험합니다. 착화에너지는 불이 붙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뜻하므로
그 값이 작을수록 아주 작은 불꽃이나 마찰만으로도 특화되어 더 위험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소요단위 산정 문제입니다.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50 스퀘어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고 내화구조가 아니면 절반인 75 스퀘어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10단위가 되어 답은 2번입니다. 제조소와 취급소는 내화구조 100 스퀘어미터, 비내화구조 50 스퀘어미터가 기준이니 저장소와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요. 액체의 연소 형태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알코올이나 휘발유처럼 휘발성이 큰 액체는 표면에서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를 합니다. 그러나 중유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성 액체 연료라 쉽게 증발하지 못하고 열을 받으면 먼저 열분해되어 생긴 가연성 가스가 타게 됩니다. 이것이 분해연소이며 중유의 주된 연소 형태입니다. 중유, 타르, 아스팔트처럼 무거운 유류는 분해연소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제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산소를 차단해도 스스로 연소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분말이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질식소와 한오제너 합물을 이용한 억제소와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열, 충격, 마찰로 폭발하거나 급격히 연소할 수 있으므로 다량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반응 속도를 늦추는 냉각소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판론 번호는 앞에서부터 탄소,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의 개수를 뜻합니다. 1301은 C 1개, F 3개, Cl 0개, Br 1개이므로 화학식은 C, F3 Br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3종 분말소와 약재인 제1인 선암모늄의 열분의 반응식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가열하면 메타인산, 암모니아, 물로 분해됩니다. 이때 메타인산은 가연물 표면을 덮어 질식소화를, 암모니아와 물은 열을 빼앗아 냉각소화를 담당합니다. 분말약재의 열분해 시간, 단골 출제 항목이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각 위험물의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서 구합니다. 금속칼륨과 금속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각각 10kg이고 탄화칼슘도 제3류 위험물 칼슘의 탄화물로 지정수량이 300kg입니다. 제3류 위험물의 풍량별 지정수량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C5H5 노르말은 피리딘입니다. 피리딘은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중 제일 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20도여서 상온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고 순수한 것은 무색이지만 특유의 악취가 나며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액체입니다. 다만 분자 속 질소가 비공기 선자성을 내주기 때문에 산성이 아니라 약한 염기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염기섬 유기용매입니다. 강한 선섬을 나타낸다고 서술한 서번이 틀린 설명이므로 답은 서번입니다. 이황화탄소는 물에 녹지 않고 비중이 약 1.26으로 물보다 무거운 인화성 액체 제사립 특수인 화물입니다. 바하점이 약 90도로 매우 낮고 증기도 유독하기 때문에 수면 아래의 잠기도로 두어 가연성 증기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 물속 저장을 합니다. 보기에 다이에트레터, 아세탈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은 모두 물보다 가벼워 이렇게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황화탄소는 물속 저장?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금속이 연소한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한다는 뜻이므로 금속의 연소 생성물은 대부분 그 금속의 산화물입니다. 알루미늄은 플러스 섬과 산소는 이가인이 둘이 결합하면 산화알루미늄이 됩니다. 연소는 산소와의 산화 반응이므로 물은 함께 생기지 않고 수산화알루미늄은 연소가 아니라 물과의 반응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연발효와의 위험은 기름의 아이오딘 값이 클수록, 즉 건성류일수록 높습니다. 건성류는 공기 중 산소와의 자가 산화 반응이 활발해 발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름이 스며든 헝겊불 대량으로 쌓아두면 산화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 결국 자연발화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인유는 아이오딘 값이 130 이상인 대표적인 건성유이고 땅콩기름과 얕아요. 올리브유는 불건성유에 속해 위험성이 훨씬 낮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중 염소산염유에 속합니다. 제1류 위험물은 분자 안에 산소를 많이 품고 있어서 가열하면 열분해하며 다량의 산소를 내놓고 이 산소가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촉진합니다. 염화나트륨과 산소로 분해되므로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피크르산이라고도 부르는 제오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회황색을 띤 침상결정이고 비중이 약 1.8로 물보다 무거우며 단독으로는 테트릴보다 충격과 마찰에 둔감한 편이어서 2번, 3번,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과 반응하면 충격에 극히 예민한 금속염을 만들고 이것이 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금속 용기 저장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종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은 원기둥의 부피 공식 그대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로 구합니다. 반지름 r 20m, 높이 L이 25m이므로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약 7,854 큐빅미터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팬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는 양쪽 변판까지 더해 계산하니 설치 방향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셔요. 천잔약은 뇌관 속에서 기포격과 장약 사이에 자리 잡아 기포격의 작은 폭발을 장약 전체로 확실히 전달해주는 화약입니다. 즉 기폭력을 증강시키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충격과 마찰에 예민하면서도 폭발 위력이 커야 하는데 이 조건에 딱 맞는 대표적인 물질이 테트릴입니다. 나이트로글라이콜과 지산메틸은 액체 폭약이고 나이트로셀룰로스는 무연화약의 원료로 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옥내 저장소의 저장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규정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해야 하지만 벙어리 상태의 유황과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은 예외로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벙어리 유황은 경계 표시를 한 구역 안에 그대로 쌓아 저장하는 방식이 허용되기 때문이죠. 괄호에 들어갈 말은 덩어리 상태의 유황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유황이라는 명칭은 현재 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메틸에틸 케톤은 제사리 위험물 인화성 액체 중 제1석 비수용성입니다. 인화점이 약 -1도로 매우 낮은 상온에서도 증기만으로 폭발성 혼합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통풍과 환기를 잘 시키고 찬 곳에 저장하며 직사일광을 피해 차관 용기에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증기 배출을 위해 저장 용기에 구멍을 낸다면 가연성 증기가 계속 새어나와 오히려 화재와 폭발을 부르는 셈이지요. 용기는 밀봉이 기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로 햇빛이나 열을 받으면 서서히 분해되며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인산이나 요산 같은 분해 방지 안정제를 넣고 갈색병에 담아 보관하며 에탄올에도 잘 녹습니다. 문제는 저장 용기입니다. 완전히 밀전하면 발생한 산소 때문에 내부 압력이 올라가 용기가 파열될 수 있으므로 마개에 작은 구멍을 뚫어 산소가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밀전해야 한다고 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구멍 뚫린 마개는 단골 출제 포인트이니 꼭 기억해 주셔요. 이산화탄소는 보통 불을 끄는 기체이지만 마그네슘 앞에서는 소화제가 되지 못합니다. 마그네슘은 산소 친화력이 워낙 커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빼앗으며 연소를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반응식 EMG 플러스 CO2는 EMGO 플러스 C. 이 과정에서 유독성인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붙은 마그네슘 이온은 이산화탄소 기체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계속하며 답은 2번입니다. 마그네슘 화재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주소소화도 금물이고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해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주셔요. 금속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석 및 금수성 물질이자 알칼리 금속입니다. 칼로 잘릴 만큼 무르고 비중이 약 8.97인 경금속이라 강도가 높은 중금속이 아니며 연소할 때는 청색이 아니라 노란색 불꽃을 냅니다. 녹는 점은 약 98도로 100도보다 낮으니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또 물이나 알코올과 만나며 수소를 폭발적으로 발생시키므로 알코올 수용액이 아니라 석유 등유 속에 넣어 저장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영수성 칼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비중이 약 2.3이라 물보다 무겁고 강산과 접촉하면 폭발성 물질을 만들어 매우 위험합니다. 가열 반응 시 이 KClO3는 이 KCl 플러스 3O2 열분해되어 염화칼륨과 산소가 발생. 남은 것은 용해도입니다. 상온의 찬물에는 잘 녹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급격히 커져 온수에는 잘 녹습니다. 냉수에도 매우 잘 녹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 문제입니다. 제6류 산화성 액체와 혼재할 수 있는 것은 제1류 산화성 고체뿐이니 답은 1번입니다. 423, 524, 6일로 외우시고 지정수량을 나누기 12 하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제오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은 분자 안에 이미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아도 내부 연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빨라 폭발로 이어지기 쉽고 강산류와 접촉하면 분해가 촉진되어 위험합니다. 다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폭발성 가스를 내놓는 것은 제3류 금수성 물질의 성질이지 제오류의 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오류는 물이나 습기를 머금게 하여 저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섭번입니다. 에틸알코올은 제사류 위험물 인화서 액체중 알코올류이며 인화점은 약 13도입니다. 보기 중 이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선번이지요. 인화점 수치를 그대로 묻는 문제는 매회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다이에틸에터 마이너스 40도, 아세타이데하이드 마이너스 39도, 아세톤 마이너스 18.5도, 메틸알코올 11도, 에틸알코올 13도처럼 대표 물질을 표로 묶어 암기해 주셔요. 외울 것이 참 많지만 이런 수치가 곧 점수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연 발화는 물질이 스스로 낸 산화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 발화점에 이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방지의 핵심은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통풍과 환기를 잘 시키고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며 열의 축적을 용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산화반응이나 미생물 자금이 촉진되어 오히려 자연 발화 위험이 커집니다. 습도는 낮게 유지해야 하므로 방지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고체의 연소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나프탈렌, 양초, 유황은 모두 가열하면 노가 증기가 되고 그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를 합니다. 반면 코크스는 목탄이나 금속분처럼 기화하지 않고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불꽃 없이 타는 표면연소를 하지요. 따라서 나머지 색과 연소 형태가 다른 하나는 2번 코크스입니다. 참고로 유황이라는 명칭은 현재 황으로 변경되어 빼었습니다.